초반엔 좋았는데 아. 역시나 힘이 빠져서 네. 2,500선을 쉽게 주지는 않네요. 황 아저씨가 선물을 주실 줄 알았는데 황 아저씨. 약간 재를 뿌리신 것 같은 느낌이 아하, 살짝 있습니다. 좋다 말았구나. 네. 알겠습니다.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장본부장님, 김장본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작에 대한 코멘트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뭐 열심히 이렇게 귀에 꽂고 들었는데 기대한 얘기가 별로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는 좀 오늘 좀 조금 애매하고요. 마이크론과 연관되어 있는 쪽만 지금 신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뭐 이제 기타 조선, 방산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쏠렸습니다. 변압기도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급이 한쪽으로 쑥 쏠렸다가 다시 다른 쪽으로 조금 벗어나면서 다른 산업군들도 좀 이렇게 수급이 전환이 돼서 약간 좀 차익도 나왔다고 봐야 되고요. 지수도 2,500선 이상부터는 좀 차익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밑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래도 일단 오늘 외국인 수급이나 뭐 프로그램 비차익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미국장에서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오늘 미국장에서 반도체 뭐 지금 대의장에서는 크게 좋지는 않은데 만약에라도 좀 좋은 방향으로 넘어가면 데이터들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또 랠리가 나올 거고 뭐 이제 고용 나오고 했는데 금리가 또 인하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스토리로 가버리면은 이제 JP 모건 쪽으로 다들 가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했던 게 있는데 기대한 게 나오지 않았다. 비즈님께서 황사장의 황사바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황사바람. 김장현 본부장님은요? 네네. 좀 아쉽죠? 네, 황 사장이 별 얘기를 안 해갖고 그래 했으면 좋았을 얘기를 안 하는 바람에 네, 그 차익 실현의 빌미가 확실히 됐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아침에 그 좋았던 조선방산 바이오까지 네. 이쪽은 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저께 쉰 것 약간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아주 세게 올라서 그나마 지수는 그래도 2,500 근처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오케이. 아침에 상향 조정하셨는데 변화 없습니까? 파이프 아침에 상시하는 거는 큰 관계 없는 거지. 관계 없고. 네네. 어저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있어서의 아까 좋은 얘기 20% HBM의 이슈죠. 네. HBM 이슈에서 오늘 거기 뭐죠? 로보트 뭐야? 코스모스? 예, 거기에 안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아시나? 몰라요. 코스모스라는 로봇 플랫폼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거기 이제 얘네가 블랙웰 기반으로 하는 GPU를 그 RTX 5000인가 뭔가 나왔는데 거기 D램을 삼성 하이닉스가 안 쓰고 일단 마이크론 거 쓴다. 마이크론을만 얘기했어요. 삼성 하이닉스 얘기 없었어요. 그래서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있었으면 플러스 요인이 됐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없었으니까 아쉬운 거죠. 떼부자님은 미국 우선주의라서 이제 마이크론만 언급한 거지 삼전 하이닉스도 쓰지 않을까? 라고 오, 얘기를 하시는데 예리하다. 좋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물어봐야죠. 물어봐야 되는 걸까요? 그 얘기 안 하는데 좀 너 안 추측을 하는 할 거 포함된 거냐 안 된 거냐 근데 합리적 추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봐야지 추측을 알죠. 할 누구한테요? 수 없을까요?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게스지. 그러니까 네, 추측을 게스. 해보자. 네, 추측은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컨펌은 못 해주죠 누구도. 추측을 어떻게 하세요? 지금 그런 추측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우리 휘망회로를 돌릴 수 있죠. 추측에 동의하세요? 네, 근데 아니요, 그게 개념이 아니고 로봇 플랫폼이 얼마나 많은 그 수요가 있을 것이냐 당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우리 그 다른 쪽에 일반적인 GPU 쪽에 HBM에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워낙 핵심인데 이렇게 새롭게 이제 로봇도 들어가고 차량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코스모 플랫폼에서 언급이 안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가 얼마나 빨리 클 건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 임팩트가 얼마 정도가 마이크론이 그걸로 추가가 돼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원래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그 템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플러스 될 것이 안 된 게 아니고 되면은 좋은 건데 안 됐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예측이 바뀌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거라는 그 우리 일반 GPU가 여기 HBM 있는데 요거 새로운 그 로봇 쪽의 수요가
이만큼 있거나 요만큼 있거나 여기에 우리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마이크론의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건 맞죠. 먼저 언급됐으니까. 근데 정량하기에는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더 팔로업 돼가지고 확인이 돼야지 알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작년 내내 삼성전자 얘기할 때 거기서 무슨 사인을 줬다 해서 좋아했지만 결국은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또 삼성은 어떤지 하이닉스가 어떤지 알 수는 없는 거죠. 일단 규모도 모르는 거니까 그냥 기분이 안 좋다. 그렇지. 왜냐면 하이닉스가 제일 전체적으로 1등인데 걔네에서는 아무도 얘기 안 했으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어제 많이 올라간 걸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게 왜 얘기를 안 했을까? 그러게. 네. 코스모스는 플랫폼이네요. 플랫폼.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로봇 개발 플랫폼으로 AI한테 물리적인 세계,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고 무언가 물리적인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지 그런 물리 세계를 학습시키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게 코스모스구나. 엔비디아 거가. 알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도 뭐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창원 본부장님은 개인적으로 뭘 기대하셨고 뭐가 안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기대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전처럼 완판이다, 뭐 수요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방송이 있어갖고 듣다가 뺐다가 듣다가 막 이렇게 하긴 했는데 네. 어쨌든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있었으면은 분명 너도 나도 AI 수요 짱이래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결국 안 나왔구나. 그리고 그 보니까 열심히 자기네 거 설명하느라 바빴어요. 이게 라인업 설명하고 게임에서 이제 딱 디자인 샥 바뀌는 거 보여주고 그런 것들, 뭐 제품도 이제 약간 주라기 월드에서 막 공룡 소개할 때 하는 그런 방식처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CES가 기조 연설이 잠깐만 저 얘기 듣고. 그래서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쉬웠고 아까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마이크론만 언급을 한 것들 거기에서 일단 또 한번 반도체 좀 슬펐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 쪽에서 여러 가지 로고들 나오는데 우리나라 현대차 또 자율주행에서 빼버리고 그래서 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소외가 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좀 그런 부분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원래 CES가 네. 그 여러 신제품들을 얘네들은 코스모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쇼오프 자랑하는 자리거든요. 그게 걔네의 주 목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파생적으로 관련되는 업체에 대해서 언급을 잘해주기를 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아쉬운 건데 뭐 걔네들이 할 건 저도 들었는데 다 듣진 않고 한 반 이상 들었는데 엄청 자기네 거 자랑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번엔 특히나 쇼오프를 잘했어. 근데 우리는 쫑긋한 걸 딴 쪽이 있는데 그게 없어서 우리만 그거 과시한 거죠. 다들 같은 거를 바라보고 다른 동상이몽을 조금 종종 이런 일이 기대감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황 사장님이 또 했었기 때문에. 잘 해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언급도 잘 해주고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이 플랫폼 코스모스 근데 겨울님께서 코스모 화학 요새 움직임 좋던데 이유가 있었네요. 야 역시 미치겠다. 국장 마스터. 예. 코스모스를 공개하면 코스모 화학. 근데 잘 골라야 됩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있고 화학이 있기 때문에 그 둘 중에 어차피 반반이니까 확률 높은 거죠. 아주 대단하신 우리 겨울님 고맙습니다. 긴장하십니다. 네. 오늘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또 저기 뭐냐 저거 하나오션, 현대로템, 현대마린솔루션, 뭐 에어로스페이스 요런 애들은 또 잘 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시장이 반도체를 조금 숨을 죽이고 요런 애들을 다시 띄우는 그런 흐름이 오늘은 나왔다라고 평가를 해도 되는 건지. 장훈 본부장님. 우리가 항상 제품을 팔 때 다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요. 불안하니까 이제 많이 내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다. 왜냐면 이게 라인업별로 가격대별로 착착착착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잘 될 것 같습니다. 초코 크로아상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원래 잘 팔리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베리에이션을 좀 늘리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와닿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 주셨습니다. 3시 32분 지나가고 있고요. 땅비리 님도, 우리 권종근 님도, 추른양 님도 오셨고요. 맙소사 돌님, 정스완 님, 김주현 님, 왕창벌자 님, 올무지개 님 오늘도 오셨고요. 김주현 님 아까 말씀드렸고요. 마이클 이임 님, 유자 님도 오셨습니다. 부자 남자 님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장 마감 지수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코스피 지수 알려줘. 이야. 마감이 늦네. 아침에 95 아침에 아닌데. 보였던 거. 조금 늦습니다. 예. 아, 3시 12분 기준이네. 네, 옆에 나오네. 시간이. 더보기. 예. 아, 2495라고 적혀 있는데 마감은 2492.10. 20분 정도 늦네요, 얘가. 0.14% 상승이고요. 코스닥에서는 0.05% 플러스 718포인트. 오늘은 똔똔으로 끝났습니다. 아, 근데 환율이 이제 10원 가까이 떨어진 게 그나마 좀 고무적인데 1453원 60전까지 떨어졌고요. 아, 요것도 이렇게 마감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전반적인 시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기계가 이제 다 해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조금 디스플레이. 느려. 디스플레이만. 유튜브에서 하창원 검색해줘. 하창환? 아닌데? 3% 나오겠죠. 발음이 좀 문제가 있네요. 아, 뇌물수 정확히. 수염이 유튜브에서 하창환 검색해줘. 정확히. 하창환? 유튜브에서 하창완 검색해줘. 정확합니다. 쭈르륵 나오네. 네. 오, 하창환 안 나오는데 나오네. 이상한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네요. 네. 목돈 연구소 SBS도 나갑니다. 2년 전에. 라디오 했었어요. 예. 이런 것도 나가요. 라디오 길게 이야. 했었어요. 네. 2년 3년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어쨌든 간에. 아나운서가 발음이 네, 어쨌든 예. 간에. 네. 자, 하창원 본부장님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수는 아쉽게도 2,500 밑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492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도 전일 대비했을 때는 0.14%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은 9조 2천억 나왔고요. 코스닥은 718선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플러스 0.05%로 마감이 됐고요. 거래대금은 8조가 나왔습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 수를 보시면 코스피는 뭐 비슷했어요. 상승이 조금 더 많긴 했고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이 한 230 종목이 더 많은 921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심이 약간은 애매할 수 있죠. 왜냐면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시가 플러스로 끝나긴 했지만 약간 줬다 뺏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네. 기분도 나쁘고 좀 뭔가 안 좋은 것 찝찝하고. 같고 찝찝하고 다음날 뭐 빠질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은 뭐 외국인이 1,620억 사줬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그리고 이제 선물은 원래 한 2,300억대 정도 매수하고 있었는데 동시효과 때 조금 일부 매도가 나온 것 같고요. 그래도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가 오늘 거의 2,00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 조선 쪽이 많이 샀어요.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도 보니까 오늘 조선 쪽에서 쭉 막 시리즈로 다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오늘 조선 쪽으로 모멘텀도 있었고 리포트도 때에 맞춰서 좀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좀 산업에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외국인 장중 상위 보시면 하나오션 1등이었었거든요. 제가 체크할 때까지만 맞아. 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수급은 특정 쪽으로 좀 많이 쏠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물론 줬다 뺏어서 기분이 더럽기는 하고 2,500선을 못 간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서도 확실히 작년보다는 수급이 좀 많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왜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특히나 12월은 더 그렇죠. 외국인들이
네 자릿수 이렇게 사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뭐 1620억 오늘 기준으로, 그리고 선물은 780억, 코스닥도 팔긴 팔았지만 뭐 69억 정도니까 수급은 확실히 이전 특히나 작년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세요? 네. 그리고 뭐 연기금도 계속 사주고 있고요. 네. 외국인도 계속 팔기만 했었잖아요. 사실 좀 파란색을 이제 싫어하게 될 정도로 네. 파란색만 나와서 좀 짜증 났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간간히 빨간색도 많이 보여줘서 기분이 괜찮습니다. 그게 어떻게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작년에 외국인이 네. 7조 샀다가 후반에 7조 팔았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14조 샀다 14조 팔았나? 7조 샀다 7조 아니요, 팔았나? 삼성전자가 상반기 가기 전에 13조 14조 누적 순매수였는데 그게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죠? 네. 14조 샀다가 14조 팔고 네. 상반 하반 나눠서. 네. 근데 어떻게 다시 좀 초반에 이렇게 수급이 잡히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사실 똔똔 친 거 생각하면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래도 세 판 들어와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일단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한 3, 4거래일 정도 이내로 외국인 수급 동향 아마 나올 것 같아요. 12월 달에 그 이제 11월에서 12월 넘어갈 때 전 지역에서 다 팔다가 이제 특정 지역으로 또 좁혀졌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12월에는 좀 그래도 수급이 나름 치고받고 했으니까 이전보다는 훨씬 더, 그래서 만약에라도 좀 그런 수급 동향에서 변화가 나온다면 뭐 요번 달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늘어나는 거니까 일단 뭐 흐름 자체는 최근에는 좀 그래도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거는 다들 피부로 좀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증시도 좀 핫하게 움직이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 네. 체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공장님도 수급 관련해서 네, 동의합니다. 이렇게 자주 들어오지 않는 건데 오늘 장은 뭐 삼성 하이닉스 되돌림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만은 그거 비했을 때 수급은 분명히 좋아졌고요. 실제 왜 그런가 볼 때는 네. 우리 삼성 반도체 이거 말고 인더스트리 조선 이거 말고는 한국의 정세가 최악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조금씩 갖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내부적에 있고 정치적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얘기 자체를 자주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외신을 보면은 그것도 외신을 바라보는 방법도 또 이게 사람에 따라 앵글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제 외교하고 이 경제 쪽에서 뭔가 그 큰 틀에서는 큰 리스크를 좀 이렇게 확 이렇게 하지 않게끔 잘 감싸려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이런 조사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뭐 그 블룸버그에서 오늘이 며칠입니까? 7일이죠. 어저께 뭐 7일? 설문조사를 한 거를 12월 달에 한 거를 좀 12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네네. 조사를 했는데 미국 증시가 올라갈 것이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죠. 한 6대4 정도로. 미국은 올라갈까 내려갈까? 좀 더 올라가. 그게 한 60%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 저가 매수를 할 만한 국가가 어딨냐? 라는 설문을 같이 붙였대요. 그러니까 1위가 어디고 어떻게 될까요? 1위는 미국 아니었을까요? 1위가 저가 매수야? 야, 저가 매수. 저가 매수. 여전히 싸다. 저가 미국. 매수. 저가 매수. 미국 올라간다는 게 61%. 중국. 다 보여주는 딱 두 개만 나 있어요. 1등은 프랑스래. 아야? 프랑스를 뭐 저가 매수합니까? 그 많이 빠졌다고. 그 정치, 근데 똑같은 거냐면 정치가 개떡이건 거기다. 해산되는. 나한테 따지지 말고 하여튼 46%가 그렇게 프랑스를 집었고 46%가 2등이 한국이랍니다. 한국 몇 프로? 비록 적지만은 그래도 18% 2등. 18%. 그래서 이제 최악을 벗어났다는 정국에 대한 생각을 일부 이거 외국 사람한테 물어본 거지 대한민국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거 분위기도 있다. 그게 이제 조선 그냥 반도체 이렇게 테마를 갖다 붙여주면은 그쪽에서 붙겠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으쌰으쌰 하루에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뭐 저는 코스피 0.1%, 코스닥 0.05% 플러스로 빨강색으로 좀 마무리한다는 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 이제 뭐 12월에는 특히 힘들었고 작년 하반기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럼요.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줬다 뺏은 게 좀 기분이 나쁘기는 하지만서도 어쨌든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하나오션 같은 거 뭐 10% 가고 그리고 뭐 로템이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6% 4% 가고 다른 종목들도 뭐 그닥 나쁘지 않고 사실 하이닉스도 오늘 뭐 2% 빠졌지만
지금 이틀 3일 사이에 몇 엄청 프로가 올랐지. 올라온 10몇 프로가 겁니까? 올랐죠, 예. 그러니까 10분의 1 내놓은 거야. 10개 먹고 하나 내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전반적으로 아직 뭐 실망하거나 좀 볼멘소리를 하긴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하창원 본부장님, CES는 그러면은 요건 마지막 질문. CES는 조금 더 지켜보고 기대감을 가지고 볼 부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료적으로 아예 셀 온 뉴스로 들어가는 스테이지가 돼버린 겁니까? 글쎄 그건 봐야죠. 이제 봐야 된다. 오늘 결국에 넘어가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되니까. 이제는 헬스케어 컨퍼런스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데뷔를 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아직 제대로 열린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안에 뚜껑을 안 열어봤는데 기조 연설 봤으니까 안녕 이러고 가는 안녕. 것도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안에서 어떤 스토리가 열리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 못 가면 지수는 상방이 무조건 막힙니다. 네, 바이오로는 절대 못 올려요. 네, 이전처럼 막 엄청 랠리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뭐 코스닥 정도는 움직이겠지만 코스피까지는 못 흔듭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가려면 결국에는 반도체가 같이 움직여줘야 그쵸.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연이나 말이 맞지 않을까? 황 사장이 나와서 실망했는데도 뭐 뒤에 뭐가 뭐 있을까? 쳐다봐도 JP모건 헬스케어로 준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확률 싸움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죠. 네. 보노님 생각. 저는 아직 좀 하루 더 본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하루는 더 보고. 하루 더 본다? 오늘이 금요일이면은 뭐 의사결정 꼭 해야 되겠지만 오늘 아직 화요일이잖아요. 네. 그럼 뭐 충분히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렇네. 그걸 뭐 선제적으로 이제 자꾸 점쟁이처럼 모든 걸 다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뭐가 오를까 막 찍어야 될 것만 같은. 그 습관돼서 그래. 네. 좀 보고 싶고. 습관이 돼 있죠. 네. 우리가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김정은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뭐 그- CES 때 네. JP모건 헬스. 그 아까 그 뭐지? 하이닉스가 빠졌다. 아니 삼성전자 빠졌다. 아니 누가 그렇다 그러더라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언급이 될 거라는 예상을 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언급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한 것 자체는 조금 무리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수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다 좋은 거니까. 근데 하여튼 같은 간에 그런 게 틀어지면서 플러스 가던 게 변했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16만 원, 17만 원, 뭐 삼성전자 5만 2, 3천 원 세서 먹은 사람 중에서는 일부는 프라핏 테이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는 게 아니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고 그게 옳다는 거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럼 아까 JP모건 컨퍼런스도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에 옮긴 사람이 있겠죠. 오늘 같은 게 조선을 옮긴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조선을 못한 사람은 그렇게 옮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장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자연스러운 어느 정도의 그런 흐름은 뭐 불가피하게 있다. 그 불가피하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내일 김정열 특별히 본부장님은 JP모건 헬스케어랑 똑같은 거야. 네. 나한테 물어보면 항상 네. 저는 빨리 움직이고 네. 아니다 싶으면 일단 테이킹, 프라핏 테이킹 하는 오케이. 거니까 지금은 앞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 많이 먹었으면은 음료 줄여서 JP모건에 오케이. 벌써 깔끔합니다. 어제 이렇게 네. 갔죠. 그게 궁금했던 조선. 거예요. 오. 네. 앞으로 묻지 마. 항상 그렇게 하니까. 오. 그럼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모르잖아요. 그게 문제구나. 네. 아, 미안해요. 저는 왼쪽에 계신 분은 누구시죠? 이런 분들 엄청 많아요. 그래요? 네. 아직도 장애를 모른다는 거야? 아유, 그럼요. 아니, BTS도 아니고 작년을 알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실망했네. 김장렬과 BTS는 동급이다. 동급이죠. 경제방송계에선 두 분 동급입니다. 네. 아주 죽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두 분 의견은 살짝 갈렸습니다. 네. 넘어가는 게 조금 나아 보인다. 하루 네, 하루 정도는 정도 더 본다. 봐도 된다. 사실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질문이 좀 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내가 시작했는데 내 질문 지금 구렸다는 건가요? 모두가기죠. 모두가 저기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마음을 안고 시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산업부터 보면요. 조선방산 변압기 뭐 나쁘지 않았고요. 특히나 이제 조선이 엄청 강했죠. 방산도 좋았고요. 바이오 좀 주요 종목군들 좋았고요. 그다음에 엔터 어제 이제 디어유가 경쟁사 플랫폼 관련해서 뭐 안 좋았다. 근데 이제 끝나고 이거 얘기할 때 되니까
기사가 새로 나왔네요 해서 그럼 되돌림 나오겠네요 했는데 오늘 많이 올랐어요. 엄청 그래서 오늘 엔터 뭐 나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들도 좋았고 뭐 유리기판 많이 윗골이 달리긴 했지만 어쨌든 좀 이제 꿈틀꿈틀했고요. 오늘 막 급등했다 떨어지는 쪽들 되게 많아요. 진단키트 쪽도 막 다 올라갔다가 뭐 랩지노믹스 제외하고 나머지 다 전멸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순환매가 상당히 좀 강했고 오늘 뭐 MD스테이크라든지 이런 또 이제 일부 영향력이 있는 또 이제 마이크론 쪽과 영향력이 있는 반도체 쪽은 다 또 급등을 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조선방산변압기 바이오 엔터금융 유리기판 기타도 뭐 좀 넣어주지. 기타. 텅 비어서. 기타까지 다 적으려면은 그러게요. 네, 너무 너무 힘들어요. 많았어. 네. 기타는 또 저기 특징주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그 상승 3개, 하락 3개 이렇게 6개 이렇게 했었는데 상승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서 일부 2개 늘린 거잖아요. 하다가 괜히 늘린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살짝 시속 게임 같다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에서는 조방변이 또 오늘처럼 가고 또 그게 안 가면은 반도체 플러스 2차전지 그리고 여타 다른 눌려있는 것들 걔네들이 좀 가고 이러니까 요 시속 게임에서 어떤 플레이를 하는 게 가장 확률이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매일 어때요? 매일 생각하죠. 네? 매일 생각. 그러니까요.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냥이라고 생각하시면 사냥? 돼요. 네. 산속에서 헌팅. 헌팅. 토끼를 쫓아다니면서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못 잡죠. 그러니까 좀 개를 풀어야지. 올 것 같은 데다 덫을 깔아놓고 그치, 안 덮치지. 오면은 어차피 똑같이 굶어요. 달려서 못 잡느나 덫쳐놓고 못 잡아서 못 먹나 똑같거든요. 이왕이면은 덫 놓고 편안하게 졸다가 먹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눌려있는 걸. 계속 조선방송 위치적으로는 반도체가 더 편안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게 잘못된 거라. 잘못된 거예요? 왜요? 그럼요. 위에 있는 애는 위에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와, 아래에 있는 친구는 아래에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아래 억울하게 있을 수도 있죠. 이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위로 올라온 친구들은 다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홀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신고가 종목이 더 쭉쭉 잘 가요. 원래 매물도 별로 없고 왜 다수익이니까 욕심이 난다 이 말이에요. 돌파 매매. 돌파 매매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안 팔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 신고가고 이제 매물이 없으니까 좋은 이슈가 있으면은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사주겠지. 왜 나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홀드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서 올라온 애들은 그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좋아졌네? 이래가지고 봤더니만 본전이에요. 에이씨 이거 팔아. 이게 더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신고가 종목군들이 더 탄력적으로 잘 갑니다. 그렇지. 악성 물량 소화. 네, 그리고 항상 잘못 생각하는 게 아래에 있다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래에 있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이마트 봐봐. 네, 주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KMW 봐봐. 그 위치에 있을 만한 요인을 갖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박가영 씨는 되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겠네요. 선택에 있어서. 어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왜 삼성 가지고 있냐 그거 그건 밑에 다르지. 있는 이유가 있다. 제발 그거 들고 고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약간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바뀐 걸 수도 있잖아요. 좋다 질문. 네, 왜냐면은 그렇지. 이게 지금은 물론 이제 조선 방산 변압기가 가다가 반도체가 조금 올라오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는 분위기긴 한데 아직은 반도체 회의적인 분들이 훨씬 많긴 하지만 요즘 반도체가 올라가는 게 시장의 분위기나 그렇지. 뭔가 매기가 이쪽으로 쏠리는 분위기로 바뀌는 건가 이런 분위기가 오는 걸 수도 있으니까 원래 제갈량도 동남풍이 불 때까지 기다리다가 제 방심하다가 바로 그냥 쓸려버렸거든 적벽에서. 제 얘기는 반도체를 깔려고 한 게 아니라요. 네. 네, 위에 있는 친구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위에 있는 거니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룸이 있다면 충분히 올라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둘 다 좋은데 어떤 그럼요. 게 더 좋은 거냐에 대한 싸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멘텀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요건 김정일 본부장의 의견도 진짜 궁금한데. 조방변, 네. 반도체 이게 시속 게임 같은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에 있어서 네.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 그럼 심플하게 하면은 이익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면 글로 가는 거예요. 오. 어저께 그저께 요즘 초반에 셌던 건 뭐죠? 결과적으로 오늘 뭐 황 사장 얘기 말고 솔직히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네. 페이지 46페이지. 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뭐 상상도 하고 트럼프도 상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나리오를 좋게 상상하기도 하고 트럼프 걱정하고 뭐 북한 걱정하고 탄핵 걱정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at the end of the day 결국은 뭐냐면 넘버거든요. 예. 넘버. 그 하이닉스가 지금 오늘 빠져서 19만 6천 원인가 5천 원 아닙니까? 네. 19만 5천 원. 그게 그 가격이 언제냐면은 중간에 있었지만 8월 23일에도 18만 5천 원밖에 안 됐었어요. 오. 근데 그 당시에 2,700이었거든요. 그쵸. 이건 뭐냐면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HBM에 대한 수요에 대한 전망은 이 며칠 사이에 굉장히 올라온 거예요. 그 박가영 아나운서님 말대로 하이닉스 포함해서 HBM 관련되는 거는 수요에 대한 전망이 가을 지날 때 약간 내려가다가 네. 최근에 며칠 사이에 확 올라온 거예요. 그게 하이닉스 주가에 반영됐죠. 그런데 우리가 2,700 택도 없고 2,500도 안착을 못했잖아요. 그건 뭐죠? 이익에 대한 전망을 하는 게 뭐예요? 이익 전망을 좋게 하고 나쁘게 하는 거 뭐죠? 아까 HBM은 하이닉스 거고, 그거는 뭐 이자율하고 환율하고 관계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시장을 억누르는 건 뭐예요? 이거라고. 국채하고 환율이에요. 국채하고 환율이 택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2,600, 700이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거는 하이닉스처럼 이익에 대한 전망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의 전망이 25년 컨센서스 있잖아요. 요게 예? 내려갈 뻔 했단 말이에요. 지난주 마지막 주에. 네. 근데 지금 보니까 HBM이 생각보다 좋아서 다시 올라와서 국내 컨센서스는 33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희망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익 파워가 있으면은 가는 거고, 아까 조선 같은 경우가 그런 거고, 방산도 그렇고, 그렇게 되니까 걔네들은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게 있으니까 그나마 2,5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솔직히 2,500 보세요. 4.2, 1,417 봤을 때 우리가 한참 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2,500 근처를 갔어요? 하이닉스가 확 올라가고, 조선 방산이 확 올라가서 이익이 될 만한 것들 몰리니까 그나마 이 나쁜 지표 내에서도 2,500 가려고 오늘 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할 정도 아니에요. 요거 12월 3일 날 우리 개엄하기 전날입니다. 개엄하기 전날이라고. 예, 맞아요. 개엄하기 전날에 2,500 갔을 때 이 전망보다 더 뚫어질 수 있는 게 조선 방산 반도체 말고 뭐 있냐 이거지. 도동관 변압기. 변압기. 그것들은 갔잖아요. 그 하이닉스도 갔고. 그러니까 2,500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아니, 물론 절대적으로 PER이 뭐 800원, PBR이 0.85배니까 싸다고 하지만은 요거 한 3개월, 2개월 봤을 때는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잘한 거라. 저 정도면 2,500 정도 온 것도 선방이다. 그러니까 반도체로 빵꾸 난 거를, 크게 난 거를 지금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뭐든 막 먼저 갖다 가고, 붙여가지고. 그래 하이닉스가 또 가고, 그래야만 이제 간 거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속도가 있으니까 좀 기다리면 돼요. 아, 저 표를 보니까 삼성전자는 그럼 안 갈 것 같아서 근데 갑자기 그것도 다른 거지. 슬퍼지네. 그래서 뭐냐면 그것도 삼성전자도 아까 오늘 아침에 얘기한 게 이건데 네. 잠깐만 맛만 보여주고 말면은 네. 이거죠. 아침에 얘기했던 거게 요거 레거시 반도체 수요가 좋다는 시나리오가 만약에 형성이 되면은 삼성전기하고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예요. 오. 왜 그럴까요? 삼성전기는 중국에 영향이 있고 삼성전자는 레거시 비중이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보다 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혜를 있죠. 요 시나리오가 들어가면 반응하는 거야. 근데 요거를 지금 긴가민가 반반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HBM은 삼성전자한테 확 달라붙는 건 아직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까지 가면 삼성하고 그만 한국 시장이 2,600으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2,500 후반 가는데 아주 좀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2,600까지. 그 상법 없이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근데 그게 아니면은 상법 없이 2,600 쉽지 않아. 뭐 아침에도 이 얘기 하다가 말았는데 하다 말았나? 레거시의 저기 중국의 IT 수요가 올라와서 삼성전자가 거기서 수혜를 받는다는 얘기는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다시피 정량적으로 매우 판단하기 힘들고 정성적으로도 그렇게 엄청 포지티브 할까? 왜냐면 지금 창신 메모리도 DDR5로 지네들이 뭐 한다 이런 정도로 지금 올라온 상황에서 삼성의 기술력은 답보 상태. 거기다가 중국이 삼성저우라고 이구환신해가지고 IT 수요를 딱 아니지. 이렇게 끌어올릴 만큼 중국 정부가 그렇게 바볼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것 누구를 같은데. 위해서 중국이 해준 게 아니고 황이 누구를 깔라고 우리를 얘기 안 한 게 아니고 네. 자기 자체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황 사장 얘기는 우리 보는 얘기했지만 수요가 좋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한다.
거기에 너 들어올 수 있어? 그건 다른 문제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레거시 반도체도 스마트폰 업체들이 그 재고가 안 팔리니까 네. 거기 리구한 신으로 스마트폰 팔게 해주면은 저절로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찌그러들었는데 예, 가만히 100이라고 150에서 120으로 줄었다 합시다. 요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이걸로 해서 130만 되면은 그거 10 들어가는 거를 누가 나눠 갔잖아요. 그게 창신이 다 가져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삼성이 규모가 크니까. 그죠? 네. 하이닉스야 뭐 HBM 쪽에 신경 쓰다 보니까 덜 수혜받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토탈 어베이러블 마켓이 100에서 120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근데 이게 아까 확인되는 거는 이제 뭐 부양책 하는 거니까 눈으로 확인되는 건 빨라도 6월 중순 이후예요. 2월 중순 그 이후. 데이터가 1월달 우리 구정 때 걔네 춘절 있잖아요. 아, 네. 그 효과가 나는지는 2월 중순쯤 가봐야지 데이터가 네. 나오잖아요. 그쵸. 그것도 이렇게 된 게스워크가 들어가는 거죠. 까치랠리도 못 받겠네, 삼전은. 까치 지났는데. 구정 랠리. 구정 랠리. 까치랠리. 까치는 1월 초. 아니죠. 구정인데 1월 말 2월.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내일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실 말씀 없으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2월 초까지는 기다리다가 네네네. 1월 말까지는 가야 된다. 예. 2월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2월 돼. 초까지. 시간을 좀 줘라. 네, 2월 삼성전자한테. 한 달 정도.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 업종 얘기도 안 했네. 상승 업종 하나씩만 짧게만 딱 집어서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하고 아니면 넘어가고요. 네, 없습니다. 뭐 맨날 없으세요? 하던 얘기가 어떻게 조방편, 바이오 뭐 많이 등등등. 얘기했으니까. 네. 오케이.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그러면은 지금 사요? 아니라 하루 더 보래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아니 그 준비해도 좋다 그랬어. 뭐 바이오 좋아하시면 하면 되죠. 네. 그러면 모멘텀이 있으니까. 요건 좀 디테일하게. JP모건 헬스케어로 가장 보노님이 주목하시는 종목은 뭐예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 바이오 쪽에서. 야, 어렵다. 아직 고민 안 해봤는데요. 아직 하루 더 보려고 내일 네, 고민하시네요. 그래. 네. 오케이. 김정용 원장님 혹시 있으세요? 뭐 특별한 거 없고 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치라든지 이런 거 큰 대형주가 모멘텀 받을 때 같이 가거든요. 그 정도 생각했던 거고 자기가 특별히 아는 종목이라면은 뭐 그 종목을 해도 되고 저는 ETF도 괜찮게 갈 것 같아요. 이미 근데 며칠 동안 갔어요. 이거 어제 그저께 오늘 이렇게 갔어요.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좋다. 추른양님 리가캠, 성킴 형님 셀트리온, 추른양님 파마리서치. 좋아. 무슨 자님? 에? 출연자님? 추르냥. 추르냥이 뭐야? 추른양 뭔지 아세요? 몰라. 추르 아세요? 추르 몰라. 고양이들이 환장하는 간식이 있어요. 아, 그게 추르예요? 네. 아, 고양이 양은 냥 할 때 양. 고양이 키우시나 보구나. 추른양님. 추르냥 처음 알았어. 맞습니다. 자, 그럼 하락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락한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양자 양자 좀 빠졌고요. 그다음 화장품.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그 이수페타시스가 맞아. 그렇게 또 또 진행을 한대요. 아이고. 유상증자 아이고. 인수하는 거. 그래서 뭐 올라갈 때에도 또 초를 또 엄청나게 또 쳤고요. 일단 게임주들 좀 조정 나왔고 했습니다. 네. 네. 이스페타시스는 단독으로 소액 주주연대에서 유상증자 철회까지 끝까지 싸울 것 같아요. 이런. 거기도 끝까지 싸워? 네. 왜 이렇게 끝까지 싸우는 사람 왜 이렇게 많지? 야, 전투민족이네. 예.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 중에서 코멘트 하장원 부장님?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리면 결국에는 좋아질 것 같아요. 수출 지역도 다변화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확실히 뭐 저는 화장을 하지는 않지만 화장 한 번 쓰면 똑같이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계속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시간을 좀 더 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양자도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주가 되돌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아마 한동안 계속 시끄러울 것 같아요. 양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이런 신기술 관련해서는 뭐 로봇, 양자 뭐 이런 쪽은 어쨌든 뭐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관심권에는 항상 둬 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용 본부장님 하락 섹터에서 코멘트? 아까 코스메카 코리아는 실적 전망의 4분기가 소폭 예상보다 내려간다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네. 이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그 모 애널리스트가 그 애널리스트가 주로 많이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소폭이라는 것도 좀 실망을 했나 봐요. 그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밸류에이션 상을 보면은 내년도 전망을 보면은 비싸지는 않고 주가가 많이 반영된 것 같긴 한데 우리 호동님 얘기한 대로 시기가
바로 좀 붙기에는 뭐 반도체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것도 있다 보니까 빨리 붙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조금 지속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래도 아모레폴스픽이 좀 이렇게 엊그제 돌았잖아요. 예. 그거는 파지티브해요. 중국에 대한 스토리가 돌면은 그러면 다시 또 그쪽으로 약간 붙을 수도 있는데 전체 힘은 조금 약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특징 좀 한번 볼까요? 네, 특징주에 오늘 코웨이가 리포트 2개 나왔습니다. 하나는 8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있었고 하나는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있었고요. 11만 원? 네. 와. 네, 그래서 이제 주조 환원 정책에 대한 확대 기대감으로 뭐 주가에 대한 이런 상방이 좀 열릴 거다라는 내용의 리포트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이제 4분기 최대 실적 전망해서 목표 주가를 83,000원 유지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뭐 화성엔터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에 또 신규 커버가 시작이 됐는데 미국이나 뭐 인도 등에서 추가 수출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DS증권에서 신규로 목표 주가 44만 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뭐 이거 과거의 엔지니어링이죠. 네.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주가 반등 기대감. 이거 이제 해외 건설이나 이런 쪽도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시프트업, 뭐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올랐었죠. 네. 그래서 이제 컨센서스 상위의 전망 기대감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아까 말씀해주신 게 이제 12만 원에서 9만 3천 원으로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KNR 시스템, 이제 핵 융합 장치 원격 유지 보수 로봇 개발 계약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DOU까지. 그 최근에 그 항공주나 여행 쪽의 움직임은 어땠어요? 왜냐면 항공주. 오늘 또 저기 그거 지정됐어요? 그 진짜? 임시공휴일 27일. 아, 그 얘기가 있다고 저희 방송 전에 얘기했어요. 아, 그 월요일날? 월요일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토. 지금 1월 마지막 주가 그쵸. 월요일 하루만 그럼 임시공휴일로 확신인 하면 전체가 쉬다 보니까 그렇죠. 예. 네. 금요일은 이제 또 휴가 내면은 완전 길게 그렇네. 9일인가 놀 수 있어요. 내수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라도 진작 해보자. 아, 그런 그러니까 얘기거든요. 28, 29, 30 여기가 설 연휴인데 이게 화수 목이니까 네, 월요일 날 넣으면 27일도 지정을 해서 쭉 쉬는 게 낫겠다. 그럼 24일하고 31일도 해주지 금요일. 그러면 한 12일 쉴 수 있잖아. 쉬는 거 저기 소비 진작은 분명히 좋은데 그러면 생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거에 영향이 네. 있어요. 우리 수출도 그렇고. 그쵸. 그게 아무렇게나 이 하루 이틀 막 줄 수는 없는 거라고. 자영업자들이 또 힘들 수 있어요. 맞아요. 다 자영업자분들은 놀러가고 싫어하세요. 네. 그러니까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쉬어도 돈 똑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이 일감은 남아 있으니까. 그렇네. 근데 이제 그들이 쓰러지면 고용이 또 박살나니까. 근데 임시공휴일 지정돼도 이게 강제 휴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제는 아니죠. 강제 휴일 아니잖아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우리는 분명히 강제 다르고. 휴일 됩니다. 우리 증시는 다 증시는 증시는 쉬니까. 강제 휴일이고. 아 쉬는 거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저는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전 일하는 거 즐거워. 일 중독이다. 아, 이 정도게. 일 중독이다. 오케이. 네. 정부가 1월 27일 이 월요일을 임시공휴일 지정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근데 보통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저렇게 이야기를 나오면 거의 하다. 보통 확정, 거의 해주죠. 그렇죠. 아. 이미 마음을 비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해봐. 사람들 화내지. 글쎄. 이거는 애매하네. 그러게요. 이런 말은. 검토. 1월 27일은 또 그날이에요. 그 제 생일. 아 궁금하지 않았는데. 궁금하지 않아. 네. 혼잣말 한 거예요. 누구한테 제가 대화를 하진 않았어요. 그럼 케이크 못 받으시겠다. 네. 1월 본인 27일. 생일 그때 아닌데? 제 생일을 저 낳으신 분 아니잖아요. 1월 제가 27일이 그때 태어났다는 1월 29일이 본인 생일이에요? 1월 27일. 아 그래요? 네. 몰랐네. 얘기 안 했으면 모를 뻔했네. 네, 1월 27일입니다. 제가 왜 그거냐면 처음 3프로 김장현 본부장님이 나오셨을 때가 1월 27일인데 오. 그때 획기적인 캐릭터여가지고 제가 최고의 생일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네. 1월 27일이었네. 네, 작년 1월 27일. 27일입니다. 어쨌든 제 생일. 너무 네. 적혀 있네. 1월 네. 27일. 저 명예껏 생일. 우리 전부 모두 못 들은 걸로 하시죠. 예. 아니 막 뭐 선물 그런 거 아유 하지 마세요. 우리 못 들었습니다. 아유 그런 거
선물 목도리. 괜찮아. 어차피 우리 방송 안 할 거야 그날. 요즘에 목도리가 좀 갖고 싶기도 하고 장갑, 신발. 고맙습니다. 빼빼로 하나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얘기하고 있었어? 특징주. 아, 특징주. 네. 네. 특징주 넘어갈까요, 뉴스로? 네, 이거는 뭐 쭉쭉쭉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블랙웨어 이거 너무 지겹도록 들으셨겠죠. 마이크론의 GDDR7로 이제 탑재가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요것 때문에 이제 대의장에서 뭐 장중 10%도 슝슝 올라가고 이제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막 슝슝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아까 계속 얘기했었던 그런 내용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오전에도 얘기했었던 건데 뭐 오늘 워낙 잘 갔으니까 동맹국을 활용한다, 활용해야 된다, 뭐 약간 요런 멘트들이 있었죠. 이게 지금 그림 잘 해놨더라고요. 여기가 군함 제작 부탁해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박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배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 그럼 뭐 중국한테 주겠어요? 우리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중국은 엔진이 안 돼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유망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좋았습니다. 저 그 조선 중에서 좀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배 이런 거는 아직 중국이 못 따라오나 봐요. 그렇죠. 예, 비싼 거는 그렇고요. 거긴 싼 거 물량 공세로 하고 있는 거죠. 네. 디스플레이는 많이 따라왔잖아요.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지금 박살났죠. 역전됐지, 어. 역전. 그렇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네. 그래서 기대감은 JP모건 헬스케어로 해가지고 이제 2025 총출동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저는 바이오 그냥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제외해도 그냥 전 똑같아요. 작년이랑 삼바, 알테오젠, 리가캠 뭐 정도 일단은 베이스로 까시고요. 네. 뭐 조금 더 이제 나는 합병까지 볼 거다. 그건 셀트리온 대신에 그 뭐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러면은 이제 셀트리온 넣는 거고, 아니면 유한양행 정도.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보려고 하지 마세요. 바이오는 한두 개만 공부해도 힘듭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요거는 저기 JP모건 헬스케어 관련주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만 해봐도 예. 한 30분만 발품 팔아도 검색은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예. 인터넷에 많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끝났나요? 아니면 하나 더 있을까요? 이제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것도 JP모건 할 때 막 전으로 해가지고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왔다 갔다 넓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와이드 무빙 뷰 스마트 TV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런지요. 와이드 무빙 뷰 32인치 풀 HD QLED 스마트 TV를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LG 스탠바이미 100만원 이상, 삼성 스탠바이미 3텐바이미는 80만원 이상 주셔야 되는데요. 요 FHD 스마트 TV는 저희가 무려 25만 9천 원에 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움직여요? 막 왔다 갔다. 오.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저는 이 밑에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럼 뭐 이 있죠? 밑에가 되게 실용적. 고급지게, 그죠? 예. 좀 들어요? 좀 들어보세요. 어, 예, 너무 예쁘죠. 예, 그래서 어디에 놓아도 주변 가구들과 너무 잘 어우러지면서 조화로울 그런 디자인입니다. 예, 정말 예쁜 디자인. 제가 힘줘서 들었으니까 사야 됩니다, 여러분. 예, 제가 힘썼으니까. TV 좀 켜주세요. 네. TV. 원래 그 옛날에 그 두타 이런 데서도 옷 입어보고 안 사면 형들이 엄청 괴롭혔어요. 그럼요. 어깨 동무하면서. 제가 한번 들었으니까 사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요거 조작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너무 쉽게 마이크 누르시고 넷플릭스 틀어줘. 넷플릭스가 이미 틀어졌네. 유튜브 틀어줘. 이렇게 이상하게 말을 해도 그렇지. 바로 찰떡같이 알아듣네요. 기가 찰떡같이. 막히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네. 좀 약간 바보같이 말하지 않았나요? 너무 맞아요. 잘 알아듣네. 완전 대박이었어요. 틀어줘. 이렇게 말했는데. 발음은 정확했어요. 잘했어. 일본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똑똑한 네. 똑똑한 아이입니다. 자, 그래서 네. 풀 HD고요. 풀 HD. 쿠팡에서 이거보다 저렴한데 쿠팡에서 막 24만 원이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거는 HD입니다. 요거는 풀 HD.
요 디스플레이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글 공식 OS를 탑재해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쿠팡 플레이, 웨이브, 아프리카 다 지원합니다. OTT 서비스는. 그래서 유튜브 틀어줘, 넷플릭스 틀어줘, 또 뭐 신성 델타테크 주가 보여줘. 아 이거 유튜브 검색하겠다. 아 유튜브 검색하네. 그 홈버튼 한번 눌러주고. 홈버튼 눌러서 신성 델타테크 주식 보여줘.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자, 그래서 모바일 화면 그대로 TV 전송 가능하고요. 예. 하단 바퀴 장착 스탠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혹시나 이제 중소기업의 반란이라고 고장 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1년 AS 오. 드립니다. 네. 네. 오, 1년. 1년 AS. 네, 그리고 리모컨도 되게 예쁜데 되게 편하게 돼 있어서 이것도 개인적으로 전 보여드리고 맞아요. 싶었어요. 네, 여기 다 편하게. 그 처음 요거 사면은 이제 너무 좋아,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요거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진짜로? 가방에. 네, 진짜 어디서나 이렇게 네. 하려고. 그래서 네. 그런 분들 리모컨도 저희가 공짜로 드립니다. 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고정 댓글 링크 달아드렸으니까 링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고는 끝. 자, 그러면은 보노님과 김정일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노님의 한마디부터 뭘까요? 네, 저는 오늘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오늘 젠소낭 CEO가 오, 무서워. 악어 가죽 옷 같이 생긴 거 입고 왔더라고요. 네. 맞아. 네,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제 악어로 했고요. 악어가 이렇게 항상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코만 빼꼼해서 보다가 방심하면 탁 물어 잡잖아요. 방심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조금 더 롱 포지션을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2600까지는 열어 놓은 상황인데 뭐 일단은 이제 수출이라든지 우리 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서 근데 최대 가능하면 그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시점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면 단기 차익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만 잘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악어. 무섭죠. 어디에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니까. 예. 오늘의 한마디에 소가 안 나온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김정일 본부장님. 네. 오늘의 한마디는요? 2개 하겠습니다. 네. 요거 일단 페이지 25페이지. 그럼 크롱크롱. 그럼? 네. 어? 아, 또 퀴즈입니까? 장학 퀴즈? 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뭘까요? 0.7, 0.7, 0.7. 네, 수익률. 네, 포트폴리오. 아, 순간 수익률. 찔릴 뻔했는데. 수익률이 저 정도면 그래도 괜찮았지. 그렇죠. 마이너스 아니. 아, 저 뭐지? 우리나라 분간. 우리나라 분기 성장률? 네. 아니 그리고 뭐 심오한 건 아니었고요. 아, 나 열심히 맞추려고 했는데. 예, 고맙습니다. 심오하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한테 동화된 것 같아요. 이거는 매도 리포트 비중입니다. 매도 리포트 비중. 네, 어저께 무슨 신문에서 어디서 봤는지 원천을 까먹었는데 네. 어떤 신문이 간에 금융투자협회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맨 위에가 신영증권, 와, 좀 심하다. 그 밑에 있는 건 IM증권, IM. 하나증권, 나머지 14개, 14곳. 매도 리포트가 없어요. 하나도. 앞에 요 세 군데는 있는 거야. 어. 신영증권하고 하나증권, IM증권이 있는 거고 에이. 1000개 하나가 100개 하나가 1%니까 1000개 7개. 그래서 100개 하나가 안 나오는 거지 지금 이제. 나머지는 아예 없어요. 무슨 얘기냐? 두 가지. 싫은 소리 듣고 싶어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소리 하기 싫은 거예요. 이 풍토 안 바뀝니다. 내 생각에는. 대한민국 컬처 바뀌거나 아니면 이거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싫은 소리를 들을 자세가 돼 있고 그거를 수용해 줘야지 이게 드러나요. 걔네들이 뭐 월급 똑같이 받는데 누가 일부러 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게는 무슨 얘기냐면 올라갈 때 침착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프라핏 테이크하고 진짜 조금 이상하다라고 할 때 그 시그널이나 아니면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장이 이렇게 가는데 100명에 30명이 뭐 매도고 이러면 안 되지만은 그렇게 안 나오지만 그냥 한 10% 근처 한 5%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외는 그렇게 나와요. 그거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이렇게 나오면은 그 매도 리포트가 뭔지 저는 꼭 찾아봅니다. 그 리포트 얼마 없기 때문에 많이 볼 것도 없죠. 예.
꼭 봅니다. 근데 저는 매도 리포트를 왜 안 쓰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네. 그 예전에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때 아 그렇죠. 이게 하나증권 테러 당했잖아. 네. 그렇죠. 이 아저씨가 그 아저씨야. 아, 그렇구나. 그 후배가 하나증권. 김현수 아저씨. 후배. 그때를 보면서 아 우리나라는 좀 무서우시긴 네. 하겠다 그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긴 했었어요. 근데 그 달려든 사람들 그 친구가 만약에 힘썼으면은 계좌사 갔을 텐데 참았지. 아, 장교 출신이시래요. 해군 장교. 아니 공군. 공군 중위 출신.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듣기 싫어하는 걸 듣는 문화가 돼야지 혹시 잘 나가더라도 한참 잘 나갈 때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걸 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셀이 아니고 홀드라도 리포트 나오면은 다운글이 나오면은 다운글이 나왔을 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시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왜 그런가 보실 수 그날 행동을 안 해도 보는 게 습관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듣기 싫은 질문 계속 드리면 짜증내시잖아요. 아니 저는 하는데 이걸 듣는 사람이 싫어할까 봐. 무서워서 질문도 못하겠어요. 1년 받아야, 짜증내셔서. 1년 받아야 되는데 뭘 무서워. 전혀 안 무서워. 듣기 싫은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된다면서 왜 이렇게 짜증을 내세요? 알겠습니다. 수렴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또 하나 이건데요. 네. 세븐일레븐이 된 R&D 사업부. 이건 내일 답을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 생각해 보세요. 세븐일레븐이 된 R&D 사업부. 뭐지? 아, 느낌 왔어. 느낌 왔어요? 삼성전자 얘기. 아, 맞죠? 뭐 정확하죠. 회사를 갖다 붙이고 맞는데 아, 정확하지. 아닙니다. 에? 아닙니다. 맞는데? 아니에요. 이거 답을 할게요. 내일 고쳐서 오실 것 같은데 다른 걸로 짜서. 세븐일레븐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24시간 돌잖아요. 네. R&D 사업이 24시간 도는 회사가 삼성전자라고요? 옛날에 그랬지. TSMC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3교대를 근무합니다. R&D가. 하루에 저는 반대로 해석했어요. 삼성전자 반대로? R&D 사업부는 편의점 취급을 받고 당할 있다. 정도로 너무 등한시한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렇구나. 네. 이거는 좋은 생각인데 TSMC라는 책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TSMC가 3교대를 근무하는데 R&D가. R&D가? 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중첩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해주고,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가는 것도 허용 안 하고 서로 간에 공유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 돌린답니다. 근데 너무 직원 복지가 근데 그렇게 해서 큰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때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R&D 더 늘려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네. R&D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시간을 숫자. 더 이렇게 해달라고? 한시적으로라도 해야 기술력이 따라갈 수 있다고 맞아. 정치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안 맞아. 돼. 52시간 그거 그렇게 리지드하게 하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풀어달라고, 포함해서. 했는데 하여튼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어. TSMC 같은. 아, 세븐일레븐이 7시 출근 11시 퇴근이에요? 근데 와. 24시간 근무할 수 있게끔 하죠.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돌려서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뺑뺑뺑 돌려야 된다. TSMC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진짜 동의하는 게 워라벨을 찾으려면 사실 특허나 원천 기술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고부가 가치 산업을 하고 마진을 늘리고 이랬을 때 워라벨을 그때 찾아가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 산업화 되면서 과연 그럴 만큼의 고부가 가치 영역을 많이 재패를 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무언가 뭐 금요일도 쉬고 목요일까지 쉬고 주 3일 일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과연 그 포지션을 구축했는가는 사실 모르겠거든요. 그쪽 성과만 잘 나오면 성과가 나오면 그게 성과 안 나오니까 이슈가 되는 거지. 쉽지 않으니까 보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아, 참 진짜 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슈입니다. 그 TSMC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몇 개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그게 먼저 채워놔서 가져왔습니다. 네, 끝.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가영으로 갈게요. 네, 하시죠. 네. 네. 자, 그럼 4시 20분 지나가고 있어서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까지 들어봤고요. 박가영과 여러분 이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좌를 박가영. 네, 여러분, 내 계좌를 박가영 시작 전에 저희 이거 방송 나간 후에 3% 머니라는 채널 보시면 다시 보기 올라오거든요. 거기에 댓글로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읽어보고 정리해서 내 계좌를 박가영으로 가져옵니다. 이 내용부터 말씀드리고 오늘의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동훈님의 PNT를 들고 왔습니다. 아마 실명이 아니실까 싶긴 한데 이동님. 아이디가 이동훈님이셨어요.
PNT를 이제 상담 종목으로 들고 와 주셨고 평가는 48,100원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오늘 PNT가 39,800원이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4년 3월에 6월에서 광적으로 올랐던 시기에 이미 한번 수익을 보셨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재진입을 이분도 하셨다고 하고요. 뉴스나 리포트 매출 등을 보면 지금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매력적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최근 안 좋은 업황에 따라 안 좋은 시선으로 좀 시선을 바꿔봐야 할지 판단이 어려워서 질문을 주셨다고 합니다. PNT. 네, PS로 3만 원대가 오면 자꾸 물을 타고 싶어서 자기 너무 문제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PNT 간단하게만 다음 장으로 넘겨서 살펴보고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NT는 제가 어제 종가로 가져와서 41,100원이었고요. 오늘은 39,800원이네요. 보시면은 이제 동훈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2024년 3월부터 시작해서 6월에 정말 엄청나게 올라서 6월 19일에 연중 최고가 89,500원까지 올랐었고요. 그 후로는 계속해서 우하향 곡선 그린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순위로는 코스닥 50위 종목이고요. 다음으로 좀 살펴보시면 기사 같은 거는 별로 눈에 띄는 게 크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네. 관심 자체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2차 전지가 최근에 관심을 좀 많이 못 받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았고, 그래서 리포트를 찾아봤더니 리포트 자체도 일단은 커버하고 있는 증권사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의 이 박준서 애널 이분이 계속해서 좀 리포트를 그나마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눈에 띄었던 점이 이분이 작년 6월쯤에 목표가를 많이 올리셨다가 그때 이제 많이 올랐을 때죠, 종목이. 근데 많이 올리셨다가 작년 내렸어. 11월에는 또 크게 내리셨어요. 그래서 66,000원 정도로. 96,000원에서 66,000원으로. 네, 요점 정도로 내리셨다라는 점. 그리고 다음 장으로 보시면 그나마 이게 좀 최근 리포트라서 간단하게 들고 왔습니다. 조금 시일이 지나긴 했지만 11월 12일 박준서 애널의 리포트였고요. 당시에 이제 TP를 좀 많이 내렸던 그 66,000원짜리 리포트였고, 연간 실적을 보시면 3분기가 조금 약간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고 프리뷰 자료도 딱히 없어서 이 당시에 이 자료를 연간 실적 추정치로 좀 들고 와봤습니다. 오케이. 이 내용까지 정리해봤고요. 두 분 의견 들어볼게요.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PNT.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네, 일단은 저는 이건 저의 약간 노하우 중에 하나인데 많이 올라갔다 떨어지면은 떨어졌을 때 나온 리포트를 꼭 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헤드라인이나 이런 거에서 힌트를 좀 주는데 저점으로 봤을 때 35,000원 깨지면 약간 헬게이트가 열릴 수 있으니 35,000원을 최후의 포지션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딱 저점이네요. 35,000원이. 그래서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35,000원 깨지면은 어디까지 빠질지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볼 수 있는 가격대는 그쪽 라인으로 설정을 하시고 일단은 의사결정을 하실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중은 너무 막 이렇게 추가를 무리해서 하시면은 위험할 것 같아요. 이슈가 명확하거나 아니면은 뭐 수급적인 기조가 명확하게 깔린다거나. 지금 뭐 보통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기간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이건 지금 기간의 수급도 거의 없어요. 외국인이 최근에 좀 들어오긴 했는데 뭐 이것도 좀 스토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클라우디베이님께서 PNT 좀 이해가 안 가긴 함. 2차 전지 중에 제일 실적 좋아 보이는데 주가는 영 힘이 없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이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최대 주주 지분이 너무 작아요. 최대 주주 지분이 너무 적다. 20%도 안 돼요. 16%. 오, 정말요? 그리고 가끔 이제는 회사가 IR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리포트가 안 나와. 리포트가 안 나오는데 그거 믿고 주가가 확 올라가. 5월달에 그랬거든요. 하나증권하고 별거 없었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먹기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애널리스트가 한 명인데 얘는 계속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네. 이 친구가 이제 왔다 갔다 숫자가 왔다 갔다 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올해죠. 올해 전망이 믿음직하지가 않은 거죠. 올해 전망으로 따지면 PER 5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물론 2차전 전체적으로 이슈가 있지만. 그래서 저 같으면 리포트를 보겠어요. 그 리포트가 퀄리티가 경쟁사도 얘기하고 모두 얘기하고 좋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루고루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다면 다음번에 이 리포트가 업그레이드하면 따라갈 것 같은데 실적 추정과 그 분석의 툴이 좀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네. 거기다가 거래량이 터지면 와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고 그래서 신뢰가 많이 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회사의 그 경쟁력은 좋다고 하지만은 리포트가 뒷받침이 안 되면은 이거는 목표 주가 곱하기 0.7, 0.8이 최대일 것 같아요. 45,000원 정도가 맥스일 것 같고요. 그리고 리포트가 저번에 나왔을 때 한번 꺾었잖아요. 11월 달에 혼자 하고 있는데 혼자 하는 놈이 9만 몇천, 6만 몇천을 꺾었잖아요. 네. 그건 제 노하우는 아니고 저는 그때 탑합니다. 하나 커버하는데 그 사람이 아까 그랬잖아. 매도 리포트, 다운그레이드 리포트 거의 안 나온다니까요. 목표 주가 이렇게 낚는 게 자기의 의견인 거예요. 6만 6천 하는 순간에 상당 기간 6만 2천을 안 간다는 얘기예요. 곱하기 0.8 하는 게 맥스입니다. 라고 하고 지금 2개월 지났잖아요. 다음에 무슨 IR 미팅을 한다. 소문 들으면 그때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만약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쉽지 않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암살자, 말씀하세요. 암살자님께서 명조롱이 네가 좋아하는 차트 같아 보인다. 한 주 사봐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샀다 또 팔면은 또 제자리 찾아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사고 싶지는 않은데. 안 땡기세요? 별로 안 땡겨요. 저는 2차전지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아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동휘님? 이동훈님이에요. 이동훈님. 동훈님. 네, 동훈님 네. 힘내시고요. 그래도 여러 가지 좀 리서치 해보시고 힘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미국 투어, 3프로의 미국 투어 2기 말씀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투어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보면은 내 가족이 신청하시기도 하고 혼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빠와 아들이 신청하시기도 했습니다. 설 연휴 이번에 아까 우리가 임시공휴일 얘기했는데 쭉 이어져가지고 긴 연휴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소비 트렌드를 캐치하고 세계 최고의 기관 투자자 애널리스트로부터 가장 빠른 정보를 듣고 싶으시다면 이번 미국 투어 2기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버드 대학교와 MIT 방문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참여해도 교육적으로 정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만 모집을 진행하고요. 이미 신청이 많아가지고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고정 댓글 링크 올려드리는 거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이 기회에 미국도 가고 투어도 하고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도 함께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저희는 내일 웃는 모습으로 내일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내일. 오케이. 내일 또 중요한 날이니까 내일 오프닝 벨에서 저희가 싹 정리해서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